전기가 모두 끊긴 혹한의 밤, 누군가가 불도 없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전력 사용량 0. 하지만 내부 온도는 15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겨울 캐나다 유콘 북부.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하룻밤 만에 수백 명의 생명을 지킨 단 한 줄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전력 0, 내부 온도 15도. 누군가는 오류라 했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 현장에는 불 대신 바닥을 바라본 한 한국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불 없는 불, 그 기적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캐나다 유콘 준주에서 15년째 긴급구조 시스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북부의 마지막 불씨라고 부르죠. 전력망이 끊기면 제가 달려가고 난방이 멈추면 제가 고칩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2025년 1월 14일 밤, 그 기록이 깨질 뻔했습니다. 유콘 북부 도슨 지역 긴급 피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전력이 끊겼다고 했어요. 바깥 온도는 영하 42도였죠. 피난소 안에는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87명이 있었습니다. 노인 23명, 아이 12명이었어요.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어요. 창문에 성에가 끼고 사람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배전실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주 배선 단락, 비상 발전기 동결, 예비 발전기 파손. 수리에는 최소 8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8시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본부에 연락하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까지 차로 1시간 반이었죠. 저는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죠. 그는 영어로 현장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훑어봤습니다. 손에 공구함도 없었고 특별한 장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정윤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엔지니어라고 했죠. 저는 발전기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건물을 바라보며 전기가 문제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전력망이 끊겼는데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니요. 그는 바닥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닥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어 죽기 직전인데요. 윤호는 6시간만 달라고 했습니다. 증명하겠다고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호는 차에서 검은색 매트와 파이프 뭉치를 꺼냈습니다. 열을 나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기도 없이 어떻게 열을 나르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 실내 온도는 3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담요를 겹겹이 쓰고 떨고 있었어요. 윤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한참 있더니 바닥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지금 바닥을 뜯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기 없이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리냐고 따졌지만 윤호는 설명 대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닥 모서리에 리놀륨을 드러냈어요. 합판도 제거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드러났죠. 그 위에 검은 매트를 깔고 파이프를 15cm 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제 동료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윤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본부 담당관이 도착했습니다. 철수 준비가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관은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말했죠. 그때 윤호가 3시간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담당관은 비웃었습니다. 전기도 없는데 무슨 난방을 하냐고 물었어요. 윤호는 바닥을 가리키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담당관은 저를 보며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담당관은 한숨을 쉬며 2시간만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변화 없으면 무조건 철수라고 못 박았죠. 창밖으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43도였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떨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말없이 파이프를 연결하고 매트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어요. 그는 불을 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봤어요. 바닥만 봤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실내 온도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어요. 윤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죠. 본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1시간 남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온도 변화가 없으면 강제 철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 동료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하냐고요. 2시간 동안 바닥만 만지작거렸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사기꾼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호는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그는 트럭 짐칸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윤호는 열원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열원이냐고요. 그는 전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방에 전기가 필요 없다니요. 윤호는 설명하지 않고 금속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비인가 장비 사용 보고가 접수됐다고 했어요.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담당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호에게 물었어요. 사용하는 장비가 안전 규정을 통과한 거냐고요. 윤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담당관은 즉시 작업 중단을 명령했어요. 비인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죠. 윤호는 손을 파이프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손 떼라고요.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30분만 더 주시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관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증명한 게 뭐냐고요.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당신이 한 일은 바닥이나 파놓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3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했어요. 담당관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관은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어요. 30분 후에도 변화 없으면 당신도 보고서에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25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내 온도는 여전히 영하 1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었던 걸까요?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요. 한 노인이 바닥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달려가 손을 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진 순간 건물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요해서 나와 바닥에 손을 댔어요. 정말이에요. 따뜻해요.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담당관이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전히 영하 1도였어요. 하지만 바닥 표면 온도는 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온도계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온기였습니다. 미세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윤호는 금속 상자의 밸브를 조금 더 돌렸습니다. 그러자 파이프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고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업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실내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닥 온도는 12도였어요.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아이들이 담요를 벗기 시작했어요. 담당관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온도 상승 확인됐다고요. 하지만 원인 불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는 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전기도 없이 어떻게 열을 만드는 거냐고요. 윤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열을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을 움직인다고요. 윤호는 바닥을 가리켰어요. 열은 위로 가려고 하지만 바닥을 통하면 사람 쪽으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열어는 어디냐고 물었어요. 윤호는 금속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라고요.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고 추궁했어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은 화가 났어요. 비상 상황에서 정체 모를 장비를 쓰면서 설명도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거라고요. 원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담당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5도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담요를 벗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 명령을 보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크, 저 기술자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냐고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5,000년 된 기술이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5,000년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0년 된 기술이라니요. 그럼 이건 최첨단이 아니라 원시적인 거라는 뜻인가요?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새벽 5시 유콘 캠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은 달랐어요. 온도계는 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숫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밤을 새운 채 장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바닥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바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요. 불을 붙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아래 어딘가에서 숨 쉬는 듯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소 천막 안쪽에서 아이들이 담요를 걷어차며 웃었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뜨거워요.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력 사용량 0.0W, 내부 온도 15도.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온도계를 두드렸습니다. 고장인가 싶었죠. 하지만 바닥에 손을 대자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본부로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10분 후 회신이 왔습니다. 데이터 오류로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전력영의 온도 15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라디오를 집어 들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고 항의했어요. 우리는 지금 체온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본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때 윤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불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바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열은 여기 있다고요. 1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전히 15도였어요. 사람들은 담요를 벗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마크, 이거 정말 전기 안 쓰는 거 맞아요? 계기판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0이에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윤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건 복사열인가요? 아니면 대류인가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을 향한 열이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열이라니요. 손등을 바닥에 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열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처음으로 이 낯선 기술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용 중인 장비의 열원을 밝히라는 지시였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담당관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하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크, 정말 전력을 안 쓰는 거 확실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선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담당관이 윤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장비는 도대체 뭡니까?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을 데우는 장비입니다.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대답 말고 정확한 사양을 말해보라고 요구했어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해요. 그 작은 손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멈칫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담당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말을 잃었죠. 윤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하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윤호는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불입니다. 그날 새벽 처음으로 숫자 대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온도계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든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새벽, 불은 형태를 바꿨습니다. 연기도 없고 불꽃도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피난소 천막 위로 하룻밤 사이 녹은 눈이 물방울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이 밤을 넘긴 게 믿기지 않네요. 하지만 본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력 사용량 0.0W, 온도 15도. 이건 기록 오류입니다. 윤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기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전 10시 본부에서 보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데이터 오류, 재측정 요망.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걸 눈으로 봤어요. 윤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장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속 안쪽에서 아직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본부에서 파견된 기술자 3명이 도착했습니다. 윤호가 설치한 모듈을 하나씩 살폈어요.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기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죠? 천천히 손을 들어 바닥 쪽을 가리켰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직접 사람을 덮입니다. 이건 복사열이에요. 복사열이라면 열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속 상자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습니다. 기술자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교환 장치가 들어있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기술자가 물었어요. 이 작은 장치로 건물 전체를 데운다는 겁니까? 윤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술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바닥을 통하면 사람 쪽으로 먼저 갑니다. 한 기술자가 손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센서를 꺼내 측정했어요. 바닥 온도 18도, 실내 온도 16도. 말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윤호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사, 하나는 순환, 하나는 저장입니다. 불은 꺼졌지만 열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크는 손으로 금속판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과학이었군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산이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죠. 열이 사람 쪽으로 갔을 뿐입니다. 마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장비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보였어요. 그들은 불빛 하나 없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방향, 그게 기술입니까? 윤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건 마음입니다. 기술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바닥에 손을 대보며 그 온기를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터를 재확인했다고 했어요. 오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새로운 기술로 보고하겠습니다. 금속판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빛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날의 열은 숫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온기로 남았어요. 과학이 따뜻해질 때 기적은 계산이 됩니다. 캐나다 오타와 긴급 기술대응센터 회의실. 하룻밤 전 유콘 캠프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본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력 사용량 0W, 실내 온도 15도. 담당관이 말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측정 장비 오류로 보이네요. 그때 구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마크였어요. 그건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유콘 캠프 48시간 기록이었어요. 온도 그래프는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지만 전력 사용량은 일직선이었습니다. 0.0W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 보고서가 회의 테이블에 던져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전력영의 온도 15도면 에너지 효율 100% 이상입니다.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크는 단호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한 연구원이 화면을 넘겼어요. 열선 패턴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바닥의 미세 진동뿐이에요. 이건 난방이 아니라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열이었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진동이 열이라고요? 한 과학자가 되물었어요. 맞습니다. 불이 아니라 복사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복사열이라면 적외선 카메라에 잡혀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마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명은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87명이 그 온기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증거는 데이터로 나와야 합니다. 체감 온도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가 본부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은색 모듈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이걸 보시죠. 금속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휴대용 센서를 꽂았어요.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곡선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어요. 전력 입력은 여전히 0이었지만 열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건 배터리입니까?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터리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전기 없이도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방향이요? 담당관이 되물었습니다. 윤호는 금속판을 가리켰어요. 열은 항상 위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깔면 사람 쪽으로 먼저 가요. 한 과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거지 방향을 선택할 수 없어요. 윤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열이 사람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담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측정기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군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기술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틀리지 않아요. 마크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불이 없는 불, 그건 인간의 기술입니다.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윤호는 하나씩 답했어요. 과학자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본부의 회의록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에너지 기록 번호 255에 412 무전력 열 전달 시스템 검증 완료. 서명란에는 조용히 윤호의 이름이 남았어요. 그 아래 마크가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극동에서 온 한 사람의 따뜻함. 그날 오류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사람의 온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 아침 캐나다 오타와 시간 오전 9시. 세계 주요 방송사의 뉴스 헤드라인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전기가 사라진 땅에서 새로운 열이 발견됐다. 미국 CNN은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불이 없는 따뜻함. 그리고 프랑스 AFP 통신은 작은 한글 문장을 함께 실었어요. 한국 기술자, 혹한 속 생명을 살리다. 서울, 오슬로, 도쿄, 베를린. 각국 포털 사이트에 무전력 난방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기적인가, 과학인가. 처음 며칠간은 의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 없이 난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하지만 캐나다 본부가 공식 데이터를 공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온도 그래프, 전력 사용량 0.0W 기록, 그리고 87명의 생존자 증언. 유콘 캠프의 열화상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열기, 그 위에 모여 앉은 사람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천만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각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섰어요. 한 영국 기자가 캐나다 본부에 도착해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담당관은 윤호의 이름을 밝혔어요. 하지만 일부 외신은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말했어요. 이건 캐나다 기술진이 만든 거고 한국인은 단지 조력자일 뿐이다.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마크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조력자요?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린 열을 계산했고 그는 열을 이해했죠. 그 한 문장은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열을 이해한 사람. 계산이 아닌 이해. 마크의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었어요. 독일, 일본, 미국의 연구소들이 재현 실험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어요. 전력 0, 온도 상승. 각국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곡선 난방 시스템, 검증 완료. 각국 기자들이 윤호를 찾았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단 한 번 영국 BBC와의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건 한국의 기술입니까? 윤호는 카메라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기술이죠. 그 대답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퍼졌어요. 그날 오후 영국 BBC가 30분짜리 특별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혹한의 밤, 불이 꺼진 지구의 한켠에서 인류는 또 하나의 불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윤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는 장면이 천천히 비쳤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바닥에 불을 켠 한국인 기술자.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전기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사람은 따뜻할 수 있구나.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어떤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 윤호는 뉴스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온기의 방향을 바꾼 기술, 그 철학은 이제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3주 후 캐나다 유콘의 하늘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눈보라 대신 햇살이 캠프 천막 위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땅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곳엔 더 이상 난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깔고 앉은 그 바닥이 이미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피난소는 더 이상 피난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 위에 그림을 그렸고 노인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주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절망 속에서 담배를 피우던 순간, 어둠 속에서 걸어온 낯선 동양인. 그가 바닥을 가리키며 했던 말. 바닥을 봐야 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불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봤던 거죠. 윤호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속 모듈을 천천히 닫았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아 주세요. 당신이 만든 이 온기가 아직 필요합니다. 윤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를 데운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기술입니까? 윤호는 한참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온기의 방향만 바꾼 거예요. 불은 여전히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며칠 후 윤호가 떠났습니다. 캠프 사람들이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릴 살렸어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살린 겁니다. 저 사람은 그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죠. 윤호가 떠난 후 캠프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난방기를 끈 채로도 밤새 천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다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난방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불을 만들지 않았다. 온기를 남겼다. 그날 밤 윤호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에 캠프의 불빛이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기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죠.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불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인류는 다시 한번 배웠어요.
따뜻함이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한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온기,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이 사라진 땅에서 한국의 기술은 다시 사람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